네, 약 9분 전 미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흐름부터 자세한 글로벌 증시 이야기, 유튜버 유산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차게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어제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홀로 오르고 전 섹터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중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54.8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51.2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며 채권 금리가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 튀어오른 채권 금리 덕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악영향을 받게 되면서 떨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발표된 지표들이 꽤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전부터 내구재 수주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간단하게 하면 자동차 혹은 가구 등 간단하게 우리가 자주 바꾸지 않는 것들에 대한 수요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이 시간을 기점으로 4.496까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가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년물, 10년물 모두 한 0.4%대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 승인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정확히 말하면 어저께 기준으로 원래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현물 ETF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들이 19B4 서류가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일단 남은 서류는 S1 서류라는 게 남아있지만 사실상 19B4 서류가 승인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판단 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승인이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NYS에서 거래가 될 현물 ETF가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ETF, 그리고 나스닥에서 아이쉐어즈, 블랙록의 제품, 그리고 BZX에서 바넥스, 인베스코, 피델리티, 프랭클린 이것들이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이곳에서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다만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TF에 투자하더라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한 이자로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 재미난 소식이 오늘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준 코인 혹은 연준에서 발행하는 CBDC라는 코인에 대해서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연준에서 발행하는 이 코인들이 앞으로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연준이 혹은 미국의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는 코인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오늘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법안들은 대부분 공화당에서 밀고 있는 법안들이다 보니까 사실 상원에서까지 통과될지는 아직은 여부가 조금 확실치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코인 정말 생소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면 이제 오는 2030년에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겠다던 테슬라가 슬그머니 목표치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전거래일 3% 넘게 밀렸는데요. 해당 이슈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 소식 하나씩 단축해 보면 가장 커다란 소식은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판매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삭제하면서 어저께 주가가 3.5%가량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가 모델 Y에 관련해서 중국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가 됨에 따라서 6월까지 테슬라가 모델 Y의 중국 생산량을 20%가량 축소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사실 화상 채팅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현재 원래 예전에 1월 달에 연설을 할 때는 관세가 꼭 필요하다. 무역 장벽이 없으면 중국차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일론 머스크가 관세가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미국 쪽에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4배로 올리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면서 반대한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준으로 이제 공개 기업
공개 매수를 이제 주식 공개 매수를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2천억 달러에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도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기업 가치 2천억 달러면 세계 시총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관심들이 있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현지 시간 23일이죠. 알리바바가 5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전환사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초과 청약이 결성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알리바바가 4.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고 0.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돈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더라도 161달러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알리바바 쪽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움직임이었다라는 평가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유선남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개장 상황 자세히 만나봤습니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저희 아나운서가 뉴욕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최민지 아나운서. 네, 뉴욕 증시에서 핫한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종목 탐방 떠나볼 텐데요. 자, 오늘은 호실적과 함께 급등하고 있는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발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 확인해 보고요. 이어서 미국 10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엘프 뷰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데커스 아웃도어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기업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어그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 데커스 아웃도어가 바로 이 어그와 호카 그리고 산옥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그동안 신발 시장에서는 나이키가 독보적인 입지를 오랫동안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키의 독주가 살짝 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부터는 트렌드가 다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어그나 크록스 또 호카와 같은 다른 브랜드들이 떠오르면서 올 들어서 나이키의 주가는 15% 하락한 데 비해서 데커스의 주가 35%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증명하듯이 데커스가 올 1분기 호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자,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또 주당 순이익은 4.98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97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그를 포함해서요. 특히 운동화 브랜드 호카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 두 브랜드가 데커스의 실적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고요. 이에 데커스는 향후 자사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엘프 뷰티인데요. 자, 엘프 뷰티는 저가 화장품으로 이 미국 10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엘프 뷰티도 회계연도 4분기, 즉 올 1분기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0.53달러를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는 시간의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엘프뷰티가 연간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 하루가 안 돼서 또다시 반전됐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엘프뷰티의 가이던스가 이 사측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이 엘프뷰티의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이미 올해 전체 성장률을 능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 급 반등에 물살을 탔습니다. 자,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의 길을 오간 엘프뷰티인데요. 오늘 개장 후 주가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향후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 떠오르는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올해 하도 걱정의 벽만 타다 보니 소나기의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수급이 모이는 쪽, 또 테마 속에서 조금 더 실적 베이스에 집중하면서 뿌리가 있는 쪽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